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토탈장 확률과 통계 4단원 덧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문제 유형 14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확률 626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4 626번 같이 볼게요. 두 개의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A와 B가 있는데요. A에는 6개의 면에 지금 나와 있기로는 번호가 이렇게 써 있대. 그러니까 뭐 주사위 같은데 번호는 112233 이렇게 써 있대요. A는 이렇고요. B는 6개의 면에 1223333 이렇게 적어 있대. AB를 동시에 바닥에 던져서 닿는 면에 해당하는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요. 그러면 A에 만약에 우리가 볼 때 1이 걸렸을 때 1이 이렇게 바닥에 닿는 면에 해당하는 숫자가 1이고 B는 그러면 합이 4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3이 돼야 되겠지. 2면 2가 되면 되고 3이면 1이 되는 경우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가 되고요.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약분 안 했더니 불편하다 그죠? 그냥 계산해 놓을게요. 나중에 또 약분해야 되니까 36분의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2가 나올 확률도 역시 얘는 6분의 2고요. 얘가 2가 나올 확률은 얘도 6분의 2가 되니까 36분의 4가 되겠네. 그지? 3,1이 나오는 3이 나오는 확률은 역시 6분의 2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니까 36분의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확률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36분의 12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구나. 626번의 정답은 3분의 1 627번으로 가볼게요. 철수와 영희는 볼링 시합을 한대요. 그래서 둘이 볼링 시합을 하는데 두 게임을 연속하여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했대. 우승의 조건이 두 게임을 연속하여 이기는 사람이 우승. 몇 게임마다 철수가 영희를 이길 확률은 3분의 2. 철수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데 그럼 영희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인 거네요. 다섯 번째 게임에서 철수가 우승해야 된대요.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는데 철수가 5회 때 이긴 거지. 그럼 4회 때도 이겨야 돼요. 연속하여 두 번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 경우인데 요 경우에서 어떻게 돼야 되나? 이기고 지고 이기고는 안 되겠네. 지고 이기고 지고는 괜찮겠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결정이 된 거네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2가 되고 요거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에 두 번 나와야 되니까 제곱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9분의 1 곱하기 요 3분의 1하고 3분의 1 9분의 1 됐고요. 27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3 27 3회 몇 승이야? 5승 243 243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P와 Q의 합은 251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 251. 자, 계속해서 628번 가볼게요. 628번.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먼저 세 세트를 이기거나 복잡합니다. 세 세트를 이기거나 또는 연속하여 두 세트를 이기면 승리한대요. 두 가지가 있네요. 세 세트를 전체 종합해서 세 세트를 이기거나 먼저 두 세트를 연속해서 이기면 승리입니다. 각 세트에서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에 해당한다네요. 자,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 첫 세트에 A가 이겼대요. 그러면 첫 세트가 우리가 1회, 2회, 3회, 뭐 몇 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4회 정도면 끝나겠지? 자, 1회 때 얘가 이겼어. 그러니까
자,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 2회 때 이기면 끝나는 경우가 되겠네. 그러면 1회 때 이겼는데 2회 때 졌어. 근데 3회, 4회 때 이기면 끝나는 거죠. 5회까지도 가겠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겼어. 졌어. 근데 이기고 졌어. 이겼어. 이래도 끝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경우 세 가지를 다 구했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A가 이겼을 때 A가 승리할 확률이니까 첫 번째 경우는 그냥 A가 이길 확률 3분의 1이면 되겠고, 얘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겠고요. 얘는 3분의 2가 두 번이고 3분의 1이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계산을 해보면 얘는 3분의 1인 거고, 이건 계산할 필요 없지. 얘는 몇이 되나요? 27분의 2가 되고, 얘는 81분의 2가 되겠네. 전체 81로 통분해가지고 확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분의 얘 27 되고요. 얘 6 되고요. 얘가 2가 되니까 81분의 8 더하면 되죠. 35가 정답이 되네. 아, 마지막 계산 잘못됐구나. 여기 81분의 4인데. 그럼 여기가 4가 돼야 돼요. 그럼 37이 정답이겠다. 그지? 81분의 37. 그러면 P와 Q의 합은 8 118이 되겠네. 118. 그래서 118이 문제 구하고자 하는 답이다. 자, 628번도 풀이해 드렸네요. 계속해서 629번 볼게요. 자, 세 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요. 세 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우승자 한 명만을 결정하려고 한대요. 이때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세 명이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두 명이 이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명이 이기는 경우. 이것도 확률은 3분의 1. 한 명이 이기는 경우하고 두 명이 이기는 확률은 같아요. 왜냐면 두 명이 이기는 건 한 명이 지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3분의 1. 비기는 경우가 있어. 무승부가 되는 경우의 확률도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우승자 한 명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명이 이기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이기는 사람, 비긴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실시한대요. 자, 우승자 한 명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긴 사람들 또는 비긴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실시해서 세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의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런 경우겠지. 비기고 그 다음에 이제 3회 때 결정 나는 경우죠. 결정은 뭐라 그럴까? 별 이렇게 할게. 두 번째는 첫 번째 비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명이 윈하는 거예요. 두 명이 이긴. 두 명이 이기고 그 다음에 결정 나는 거. 자, 세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볼게. 세 번째는 여기다 써야 되겠는데. 세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 두 명이 비기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이 이기고 그 다음에 비기고 결정 나는 경우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니까 첫 번째 비겨야 되는 경우가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비겼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이 어떻게 이기는 경우니까 3분의 1. 그래서 27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비겼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됐고 두 번째 두 명이 이겼어요. 두 명이 이겼어. 그래도 이것도 3분의 1이지.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두 명 이긴 사람끼리 겨뤄가지고 각각의 확률이 이제 이길 확률 3분의 1인데 뭐 A, B가 올라갔으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2 곱해줘야 되겠지. 3분의 2 이렇게. 따라서 이 경우에 이제 결정이 될 확률이니까 27분의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 경우를 볼게. 두 명이 이겼어요. 3분의 1이죠. 비겼어요. 이것도 3분의 1이죠. 아, 잠깐. 이것도 조심하셔야겠다. 두 명이
두 명인 경우도 뭐 두 명이니까 9분의 3, 3분의 1 맞네. 비기는 경우. 두 명이 비기는 경우. 두 명이 비기는 경우가 이제 둘이 올라오고 나서 두 명이 비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이 가이나 바이 바이나 보 보나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지. 9분의 3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27분의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래서 1, 2, 3분의 합이 되겠구나 확률은. 그래서 27분의 5가 되죠. 이거 다 1, 2, 3번 다 더하면 그래서 27분의 5가 이 문제의 정답. 자, 이제 문제 630번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630번 어떤 게임에 A, B, C 세 팀이 출전을 했는데 과거의 승률에 따르면 A는 B팀을 이길 확률이 0.7이니까 A는 B팀이 되게 강하네. B팀이 C팀을 이길 확률은 0.2야. B는 C팀이 되게 약하네요. C팀이 A팀을 이길 확률은 0.4야. A가 세긴 세구나, 그지? 자, 그러면 우선은 B팀이 올라왔을 때, 결승에 B팀이 올라왔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결승에 C팀이 올라왔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B팀이 올라옵니다. B팀이 C팀을 이길 확률은 0.2니까 0.2가 되고요. B가 올라왔지만 A가 B를 이길 확률은 0.7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74, 0.1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B팀이 C팀한테 졌어요. 그럼 B팀이 C팀을 이길 확률 0.2니까 C가 이길 확률 0.8이나 되네. 0.8. 그 다음에 C팀이 A팀을 이길 확률이 0.4라는 얘기는 A가 이길 확률이 0.6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이기면 0.68에서 48 이렇게 되겠다. 둘의 합이니까 0.62가 나오겠죠. 0.62. 그래서 100P는 100 곱하기 0.62. 간단하네요. 62 이렇게 나오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630번 해드렸고, 자, 3학년 7개 반이 있는 고등학교의 토너먼트 방식의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때 이미 1반은 부전승으로 올라갔대요. 여기 1반 애들이 재수가 좋네. 1반은 부전승으로 올라갔고, 다음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을 할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했네. 기권하는 반 없고요.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나머지 질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무승부도 없는 거로 봐야 되겠지? 이런 내용이면. 그러면 우선은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은 2반이 여기에 있는 경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6개 그 동그라미 중에 2개에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겨야 되는 거지, 얘를. 그럼 얘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두 번째, 이제 1반과 시합을 하려면 얘가 이쪽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 2반이. 그러면 6분의 4, 이 4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3분의 2가 됐고요. 이기고 또 이겨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 이겨야 되죠. 그리고 여기 팀들하고 또 올라온 애랑 또 이겨야 돼요. 그래서 결승에 올라갔고, 일반도 얘네들하고 싸워서 또 이겨서 여기 올라온 애하고 싸워서 이겨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지. 여기가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12분의 1이 되겠구나, 얘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이거나 두 개니까 우리가 1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 12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1이군요. 그래서 정답은 보기 5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문제 유형 15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32번 같이 볼게요. 프로야구 경기의 관중의 80%가 어른이라네. 어른. 그래서 20%가 어린아이지. 55%가 남자고요. 여자 중에 20%가 어린아이래. 그러면 관중 중에 어른 한 명을 택했을 때, 이제 어른을 A라고 할게.
여자일 확률을 B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뭘 계산하는 거야? P, B 바이 A를 계산하는 거지. P, B 바이 A를 계산해야 되니까 PA분의, PA는 알고 있네. 0.8이라는 걸. PA 교집합 B를 구해야 돼. 그러네. 그러면 PA 교집합 B는요. PB에서 PA바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PB일 확률은 여자일 확률이니까 0. 왜냐면 남자가 55%면 여자는 45%니까 0.45가 되겠지. 이거 알려준 게 있는데 뭘 알려줬냐면 여자 중에서 어린 아이가 나올 확률이 20%니까 여자 중에서 어른일 확률은 80%가 되는 거잖아. 그지? 5, 8이 40, 0수 4, 4, 8이 32, 36. 0.36이 되네. 그지? 그래서 0.36.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의 정답은 PA가 0.8이고 얘가 0.36이 되잖아. 그러니까 80분의 36이 되는 거고요. 이걸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8로 나눌 수는 없고 4로 나누면 4, 2, 8, 20이고요. 4, 9, 36. 그러면 4, 9, 36 맞죠? 5로 곱할까요? 20분의 9니까 100분의 5, 9, 45. 0.45가 되네.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또 다른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요거는 어른이 80명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을 생각해 보는 거야. 어린아이는 20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는 55명이야. 남자는 55명이요. 그 다음에 남자 A, B가 있는데 합해서 55명이죠. 어린애까지 합해서. 그럼 여자는 명수가 나와요. 45명이라고. 근데 이 중에 20%가 어린아이니까 여기다 0.2를 곱하면 10분의 2를 곱하니까 90이 되니까 9명이야. 9명. 그럼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36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른 한 명을 택했을 때 80분의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은 80분의 36이 나오는 거지. 벌써 나왔죠? 요거 계산한 게 이 결과와 같은 거지. 0.8분의 0.36과.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다. 632번 해드렸고 633번으로 갈게. 633번은요. 어느 학교 전체의 60%는 버스로 나머지 40%는 걸어서 이렇게 등교했대요. 그래서 문제는 마지막을 한번 볼게. 이 학교 전체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각하였을 때 버스로 등교한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결국에 P, A바 B를 구하는 거잖아. 지각하였을 때지. B바이네. 그래서 B바 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PA분의 PA 교집합 B죠. 그럼 지각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지각할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각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지각하는 경우는 자, 지각을 했는데 버스로 등교하거나 지각을 했는데 버스로 등교하지 않거나 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때 PA 교집합 B는 지금 버스로 등교를 했는데 PA바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는 PB의 여집합, 그러니까 버스로 등교하지 않았을 때 지각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버스로 등교할 확률이 60%니까 얘가 100분의 60, 10분의 6, 5분의 3이네요. 5분의 3. 그 다음에 이때 지각할 확률이 20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40%니까 100분의 40,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그 다음에 이때 지각할 확률이 버스로 15분의 1이네요. 걸어서 왔을 때는 15분의 1 이렇게 내는 거죠. 이걸 계산해 줘야 돼. 자, 100분의 3이 되고요.
얘는 40, 65가 되나? 아니, 15로 통분해. 잠깐만요. 65가 돼. 55, 75가 되네요. 75. 75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5분의 2, 100분의, 그러면, 뭐로 통분해야 되냐? 300으로 통분해야 되나? 이 칸이 좁아가지고 잠깐만요. 칸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300분의 얘는 9가 되고 얘는 47, 28, 428 이렇게 되네. 300분의 17이 되겠네요. 300분의 17. 얘가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PA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써봐야지. 자, 그러면 너무 쓸데가 없네요. 그럼 얘가 PA가 300분의 17이었고 PA 요집합 B가 요거니까 여기 있잖아. 100분의 3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러면 17분의 9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문제도 개수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선생님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 전체 학생이 60%가 버스를 타니까 60명이 버스 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걸어서 간 애가, 이게 버스 걸어서 간 애가 40명이 되는 거지. 이게 걸어서 버스로 등교한 애의 20분의 1이 지각이래요. 그러면 이제 지각한 애는 X라고 할게. 3명이에요. 그 다음에 걸어서 등교한 애의 15분의 1이 지각이야. 그럼 15분의 40이니까 3분의 8이 되는 거죠. 5로 나누면 3분의 8이 지각이야. 사람 수로는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명이 지각했을 때라고 하니까 얘네들이었을 때 버스로 등교한 애 3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 곱해주면 9가 되고 3 곱해주면 8이 되고 9가 되니까 17분의 9.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개수로 따져서 하셔도 편안하게 계산해 줄 수 있어. 자, 634번으로 가볼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오히려 조심성이 있어서 10%, 보험 안 든 애들 있지. 이게 무보험 차량 무섭거든요. 얘네들이 20%가 사고를 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자동차 운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비율은 80%래. 그럼 이제 명수로 하기 딱 좋지.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보험 들은 사람이요. 이게 80명이고요. 보험을 안 든 사람이 20명으로 보면 되지. 이때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죠. 사고 10%래요. 그러면 10분의 1 곱하니까 8명이고 20%면 4명이 되는 거지. 그죠? 10분의 2를 곱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가입자일 확률은 어떻게 돼? 12분의 8이 되는 거죠. 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그래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일 경우가 지금 4로 나눠주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다행이죠. 그래도 많아야지 보험 가입한 사람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3분의 2가 많은 게 아니지. 사고 났는데 보험 안 든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끔찍스러운 얘기입니다. 635번. 역시 개수를 계산해 주면 되게 편한 문제거든요. 난이도는 되게 높은 것처럼 나왔는데 공장 P에서 전체 생산량의 30%, 그러니까 P 공장에서 30개, Q 공장에서 70개 만든다 생각하는 거야. 이때 불량률이 1%래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100분의 1이, 그러니까 100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이 돼? 10분의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니까 얘는 100분의 2.
10분의 14가 되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한 개 정도 나오고 얘는 아주 적게 나오는 거지. 이때 판매된, 이건 개수로 따지세요. 불량품이 반품되었을 때, 불량품이 반품되니까 전체는 10분의 3, 10분의 14 이렇게 됐는데, 이게 Q 공장에서 만들어진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10분의 14라고 하는 거를. 따라서 10을 곱해주니까 17분의 10을 곱해주니까 14가 Q 공장에서 나왔을 확률이 되니까 이렇게 개수로 계산해 주시면 편안하게 계산이 가능하시죠? 636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세 양궁 선수 가불병이 10점의 화살을 명중시킬 확률이 다음과 같대. 갑을 A라고 그럴까요? A, B, C 이렇게 명중시킬 확률. PA가 4분의 3, PB가 3분의 2, PC가 5분의 2라고 하고, 세 명이 동시에 하나의 관역을 쏘았을 때 단 한 개의 화살이 10점에 맞았을 때 이 화살이 갑이 명중시킬 확률을 계산하래. 10점에 맞은 사건을 우리가 2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 쓸까? 2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10점에 맞았을 때 그게 갑이 맞추는 확률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P2가 되는데, 이게 PA 교집합 2죠. 이 P2가 뭐냐면 10점에 맞은 경우니까 A가 싸서 10점에 맞은 경우와 그 다음에 B가 싸서 10점에 맞은 경우죠. B라고 썼는데 미안, 2입니다. 10점에 맞은 경우 P, C 교집합 2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B가 아니라 2인데 자꾸 B라 썼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경우가 되려면 갑만 10점에 맞춘 경우잖아. 그러니까 갑은 선생님 볼 때는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을이 10점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고요. 병도 10점을 맞추면 안 되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번엔 갑은 못 맞춰야 되니까 4분의 1이고요. 병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을은 못 맞추니까 갑을병이지. 병은 못 맞추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지. 요건 이제 갑을병, 병만 맞춘 거야.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도 올라갈 값은 이 값이 그냥 직접 올라가면 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죠. 그 다음에 4분의 3, 3분의 1, 5분의 3.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다 곱해주고 나면 4, 3, 12, 60 곱해주네요. 60 곱해주면 얘는 9, 얘는 2, 3은 6, 얘는 2, 얘는 9. 그러니까 17, 16분의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17분의 9네. 미안. 17분의 9가 됩니다. 17분의 9. 보기에 답이 없어서 좀 당황했어요. 3번이 정답. 자, 637번으로 갈게요. 637번. 어느 장소에 들를 때마다 3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버릇이 고약한 K군이 있는데, 어느 날 우산을 가지고 집에 나서서 학교, 도서관, 서점 3군데를 들러서 돌아와 보니 우산이 없더래요. 그러면 우산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 잊어버렸냐가 문제겠네. 그러면 학교에서 잊어버렸냐, 도서관에서 잊어버렸냐, 서점에서 잊어버렸냐를 따져야 되고요. 우산을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잃어버리는 건 뭐 항상 2라고 할게. 우산이 없는 상황, 그걸 2라고 하고, 자, 우산을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경우는, 즉 B에서 잃어버렸을 경우를 구하라 그러니까 확률은 P 2바비가 되는 2바비 이렇게. 잠깐만요, 맞나요? 아니구나. P B바 2가 되는 거죠. 잃어버렸을 때 그게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죠. 자, 그러면 이건 똑같아 아까하고도. 여기는 당연히 P, B 교집합 2가 들어갈 거잖아. 근데 여기는 A 교집합 2거나 B 교집합 2거나 그 다음에 C 교집합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확률이 P2가 되는 거야. 얘가 P2.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계산해 보면 처음에 학교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근데 도서관에서 잊어버리려면요. 학교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도서관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서점에서 잊어버리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잠깐만요. 예, 학교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도서관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서점에서 잊어버린 거죠. 그때 도서관에서 잊어버릴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7을 곱해줘야 되겠어요. 27을 곱해주니까 여기 9가 되고 6이 되고 여기 4가 되고요. 27 곱해주니까 여기 6이 되잖아. 그래서 19분의 6이 나오네. 그래서 얘의 확률은 19분의 6인 것을 알 수 있었다. 637번까지 풀이해드렸고 이제 638번 볼게. 자, 638번인데요.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철수 0이 순서대로 제비를 뽑으면 됩니다. 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철수가 뽑고 그 다음에 영희가 뽑는데요. 이 순서대로 제비를 뽑을 때 영희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철수도 당첨 제비를 뽑았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네. 그럼 영희가 당첨 제비를 뽑은 경우를 B라고 하고 철수 영희수이니까 철수는 A라고 할게. 그러면 P, B바 A를 계산하는 거네. A바 B를 A바 B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P, B가 나올 것이고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럼 P, B라고 하는 거는 P, A 교집합 B와 P, A의 여사건과 B와의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자, 철수가 당첨 제비를 뽑았고 영희도 뽑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철수가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이고 뽑은 제비 다시 놓지 않으니까 9분의 2를 영희가 뽑은 거죠. 철수가 뽑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7이 뽑힌 거고요. 영희는 9분의 3을 뽑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계산하는 건 90 곱하면 되잖아. 6 남고 여기 7, 3, 21분의 6이죠. 27분의 6이 되니까 3으로 남으면 3, 9, 27, 3이 6. 9분의 2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638번 해드렸고 639번 볼게요. 639번은 당첨 제비 2개를 포함한 5개의 제비 중에서 1개를 꺼내서 친구에 보여주었더니 당첨 제비야 라고 얘기했대. 근데 얘가 4번에 한 번 걸로 거짓말을 하는 놈이네. 꺼낸 것이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려나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당첨 제비야 라고 하는 게 2고 얘가 당첨 제비일 확률을 A라고 그러면 P 당첨 제비라고 말했을 때 당첨 제비인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하는 거지. A의 여사건이라고 그러겠다. 그 다음에 아이 참 바깥에서 누가 크락션을 자꾸 울려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자, 그러면 꺼낸 것이 당첨 제비일 확률은 5분의 2잖아요. 그런데 얘가 당첨 제비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을 얘기한 거네. 당첨 제비가 안 뽑혔어요. 5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거 당첨 제비래요. 거짓말했네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20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줄게. 그럼 얘는 6이 되고 3이 되고 6이 되니까 9분의 6이 되네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639번이요. 자, 이제 640번으로 갈게. 어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80%래. 80%.
그래서 판정할 확률과 거짓말, 그러니까 참을 참이라고 거짓을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은 모두 0.8인데 어떤 이제 거짓말을 할 확률이 5분의 1인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참이라고 판정했다는 거야. 참이라 판정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참말을 했을 때의 사건을 A라고 하면 P, A바 2가 되는 거지. 이건 이렇게 구분하면 되게 편해. P2는 A 교집합 2거나 A의 여사건 교집합 2가 되는 거고 여긴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참말을 했어. 그러면 이 거짓말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얘가 5분의 4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100분의 80, 10분의 8,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5분의 1이죠. 근데 얘가 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판정은 오류가 난 거잖아. 20%, 100분의 20, 10분의 2,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25를 곱하면 16, 1, 16.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7분의 16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그죠? 자, 이제 유형 16이 남았네요. 유형 16 확률의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두 번째 내용 64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의 경우에는 여길 보면 좋죠. 자, 한 개 상자를 택하여 한 개를 꺼내는데 그것이 흰공이었을 때 택한 상자가 A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흰공이었을 때 A일 확률을 계산해주세요. 자, 근데 A 상자에는 흰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고요. A 상자에는. 그 다음에 B 상자에는 잠깐요. A 상자에는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했고 B 상자에는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3개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미 한 상자를 택하여 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이렇게 되는 거지. A 상자를 택해서 흰 공이 나왔을 경우와 B 상자를 택해서 흰 공이 나왔을 경우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A 상자를 택한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 상자에서 택한 상태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그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거죠. 역시 B 상자를 택한 확률도 2분의 1이고요. 이때 7개 중에서 흰 공 4개가 걸려든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 그럼 얘는 이제 그대로 얘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계산해 보면 이쪽은 10분의 3이 됐고 이쪽은 7분의 2가 되네요. 7분의 2. 그 다음에 이쪽은 10분의 3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75 곱해주면 부담스러운데 그지? 73, 21에 75 곱해주면 20이 되고 3, 21 그러면 41분의 21이 정답인가 본데? 그래서 얘 문제의 정답은 41분의 21 이렇게 나왔다. 그죠? 자, 641번 정리해 드렸고 642번으로 가볼게. 역시 조건부 확률의 경우고요. 동시에 꺼낸 공이 모두 검은색일 때 이걸 2라고 하고 주머니가 B일 확률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됐고요. 2는 이제 두 가지 경우지. A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와 B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고요. 이때 얘를 계산해 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문제를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 주머니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2개 나와야 된대요. 꺼낸 공이. A 주머니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3개 중에 2개가 다 나온 거네요. 그 다음에 2분의 1. 얘는 4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2개 중에 2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2개 중에 2개죠. 자, 계산 완료해보자. 그럼 뭐 2분의 1은 뭐 다 없애버리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 건 1이었고, 얘는 몇이냐면 6분의 1이네요. 6분의 1분의 6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럼 6 곱하면 7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의 확률은 7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 보기 4번이 정답. 자, 유형 16 해드렸고요. 유형 16, 16 해드린 게 아니고 유형 16엔 선생님하고 2문제 했고 643번으로 가볼게. 자, 643번을 볼게. 이런 문제,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나올 때는 뒷부분 먼저 읽어봐.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B에서 공을 꺼내는데, 이제 주머니가 있으면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우리 그려보자.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있고요. 검은 공이 5개 있대. 망했다. 이렇게 있는 거죠.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가 있대. 얘들아, 그러지 마라. B 주머니에는 A만 불쌍해. 잠깐만요. 쓸데없는 시간을 또 보내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된 거죠. 자, B 주머니에는 지금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랬으니까 그 경우를 우리가 2라고 할까요?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경우에 확률을 계산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만요.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인 경우를 우리가 2라고 할게요. 그냥 B라고 할까? B라고 하자. 그러면 A에서 B로 옮겨진 경우니까요. 이 경우를 A라고 할게. 그냥 골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러면 B에서 흰 공이 뽑히는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한 공의 공을 꺼냈대. 그러니까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왔을 때, 그지? 이렇게 해야겠네.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왔을 때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과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오지 않았을 때 B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B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지. 그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이니까 얘가 되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 자,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7개 중에서 2개니까 7분의 2가 되고요. 그럼 B 주머니는 지금 흰 공이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난 거지. 이렇게 집어넣지 않을게 늘어난 거야. 그러면 B 주머니에 원래 7개 쓰는데 8개 중에 4개가 된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검은 공이 나왔어. 그러니까 7분의 5가 된 거지. 그래서 B 주머니에다 검은 공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제 8개 중에서 3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흰 공이 나온 경우. 그래서 이 경우일 확률을 계산해라.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냥 이거 2분의 1을 8분의 4로 할래.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뭐 약분하거나 그러는 것도 귀찮고. 자, 그러면 56을 곱하는 거야. 그럼 248, 53, 15, 248. 그러니까 23분의 8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3분의 8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10p 238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10p 플러스 q의 값은 238.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643번 했고요. 644번을 볼게. 계속 같은 유형이잖아.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E라 할게. 갑이 꺼낸 공도 흰 공일 확률은 A라 할게. 그러면 P A바 2가 되고요. P2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게 상황이 보통 두 가지니까 우리는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 자, 문제는 이제 읽어볼게. 흰 공 두 개하고 검은 공 세 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이 먼저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넣지 않고 을이 나머지 네 개 중에서 한 개를 꺼냈다는 거야. 아, 그러면 갑이 흰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을 꺼냈어요. 그러면 5분의 2가 되지. 그리고 나면 이제 흰 공이 빠져나갔으니까 4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을이 꺼낸 공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갑이 꺼낸 공이 흰 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검은 공이니까 5분의 3이 됐고 이때 을이 꺼낸 공은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20 곱하면 되잖아. 그럼 2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 보기 2번이 정답. 644번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645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645번. 자, 얘도 역시 조건부 확률 문제니까요.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두 수의 합이 홀수입니다.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의 수가 짝수일 확률을 계산하라는 게 요게 되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이 확률을 계산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머니 A는 1, 2, 3, 4, 5가 있대요. 주머니 B는 이거 오늘 비기 싫으네. 이렇게 박스로 1, 2, 3, 4, 5. B는 지금 6, 7, 8, 9, 10이래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A와 B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씩 카드를 꺼냈는데 두 장에 적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갑자기 파란색이에요. A 교집합 2거나 A가 아닌 거니까 B 아니야 이렇게 할까? A의 어집합 교집합 2가 되고요. B A 교집합 2죠.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A에서 꺼낸 공이 짝수인 경우, 짝수일 경우죠. 그럼 짝수가 되는 건 여기서 두 개 있으니까 A 주머니는 두 개 있잖아. 그러면 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B 주머니에서는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6, 7, 8, 9, 10 중에 홀수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얘도 5분의 2가 되겠네? 둘 다 홀수가 두 개 보고 짝수가 세 개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반대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는 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홀수가 1, 3, 5, 5분의 3이 되고 여기서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짝수가 6, 8, 10 되니까 5분의 2가 되겠네. 그지? 5분의 3이 되겠네. 짝수가 5분의 3이 나와야 돼. 잠깐만요. 홀수 짝수. 짝수 6, 8, 10. 맞아요.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가 된 거네. 그럼 25 곱해주면 여기가 4가 되고 9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20 13분의 4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646번으로 갈게. 자, 문제는 AB 중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꺼내지 못했을 때 ABC 세 사람 중 한 명만 흰 공을 꺼낸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인데 차례대로 ABC 세 사람이 한 개씩 공을 꺼낸대요. 근데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꺼내지 못했을 때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꺼내지 못했을 때 그러면
둘 다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네. A, B, C 이렇게 있으면 흰 공 꺼내고 흰 공 꺼낸 경우, 그 다음에 C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나? 그러면 C는 어쨌거나 뭐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흰 공,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고요.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꺼내지 못했으니까 흰 공, 검은 공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흰 공, 검은 공, 그 다음에 흰 공,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있나요? 검은 공, 흰 공이 될 수도 있네.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이럴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전체 A와 B에 관한 상황들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럼 확률을 계산해 보면 지금 A, B, C 중 한 명만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 명만 되는 경우는 이 경우하고 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겠네. 그지? 자,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거, 흰 공이 나올 확률.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명이 그랬을 때, 그럼 이 경우를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요거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꺼내지 못했을 때 요거를 2라고 그럴게. 2. 한 명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A 이렇게 하면 되겠다. A는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흰 공이 되는 경우가 이 세 가지 경우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5분의 7분의 3, 6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된 거고요. 와, 이거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계산 따로 하고 할 거 그랬나? 그러네. 계산 따로 해야 되겠네. 잠깐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이 많다 보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요거를 아니 예. 여기만 지우자. 다시 쓰지 뭐. 자, 이거부터 계산을 합시다. 얘는 7분의 3, 그 다음에 6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약분을 해서 뭐 한마디만 약분할까? 약분 되네.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35분의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흰 공이 잠깐만요. 흰 공이 7분의 3 이렇게 되고 또 흰 공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6분의 2가 됐고, 그 다음에 5개 남았는데 4개니까 5분의 4가 되겠네.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35분의 4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흰 공 7분의 3,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개 있죠. 6분의 4,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남았거든요. 5분의 2 이렇게 되겠다. 이거 없어지고 역시 35분의 4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거 계산을 해볼게. 7분의 3, 너무 진한데 이거 글씨가. 잠깐만요. 확대를 해놔가지고 요거 좀 바꿀게요. 예, 7분의 3 곱하기 검은 공은 6개 중에 4개가 있고 또 검은 공 나와야 되는데 5개 중에 3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여기 2가 남고, 그러면 얘는 57 35분의 6이 되죠. 그 다음 거 검은 공이 나와야 되니까 7분의 4가 나오고 6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되겠다. 얘도 35분의 4가 되겠어요. 검은 공 7분의 4가 됐고 흰 공은 6분의 3이 됐고요. 검은 공은 5분의 3이 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2 남고 얘 지워지고, 그러면 35분의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전체 계산하고자 했던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뭐 요렇게 쓰면 P2가 될 확률은 35분의 1, 4, 4, 6, 4, 6 이렇게 된 거고 이 경우 두 개니까 이거하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35분의 1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쪽은 10, 20, 25죠? 25분의 12가 정답이 되겠네. 5자가 너무. 네, 25분의 12가 정답이 되겠어요. 약분도 안 되고. 자, 유형 다음 적중이죠. 예, 647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647번 같이 볼게요. 마지막 먼저 보자고 그랬지?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일 때, 짝수인 거. 이때 A에서 꺼낸 카드일 확률. 쉬울 것 같은데? A 바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P2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2 더하기 B 교집합 2가 되겠지,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게 A에서 꺼냈을 확률이니까 얘 계산하면 되죠, 뭐.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A가 1, 2, 3, 4, 5 숫자가 적힌 5장 카드가 있고 B는 6까지 적힌 숫자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는 3, 6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되면 A 주머니가 선택이 되는 거지. 그 A 주머니에서 카드를 하나 꺼냈는데 그게 짝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분의 2가 되겠고 이때 B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15, 6 그러니까 30 곱해버릴까요? 아니, 됐다. 여기가 15분의 2고요. 이쪽은 3분의 1이 되네. 이쪽은 15분의 2가 되니까 15 곱할게요. 그러면 15 곱하면 얘는 2가 되고 15 곱하면 5가 되고 2가 되고 그래서 얘의 확률은 7분의 2가 되는구나.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적중 문제죠. 적중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